안녕하세요. 융합교양대학 소속으로 있는 김숙현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쇼미더 에세이에 관심을 갖고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에세이 쓰는 에세이 컨테스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세부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 타이틀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컨테스트는요, 에세이를 쓰는 그런 컨테스트라고 보시면,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한글로 에세이라고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수필의 형태를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한국어에서는 수필을 에세이라고 표현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영어에서 지금 이 대회에서 요구하는 에세이의 형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필의 형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필은 그냥 자기의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냥 기본적으로 나열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영어에서 얘기하는 에세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조금 자세하게 명칭을 들여다보면 아카데믹 에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학문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얘기하는 에세이다라고 하는 것은 argumentative or 혹은 persuasive essay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요. 이런 게 argumentative나 persuasive라는 형용사가 앞에 붙어 있으면 어떤 글인가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더 쉽게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의견을 이제 persuasive, 설득을 하거나 argumentative, 나와 이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이제 어떻게 논쟁을,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논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학구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논문의 의미는 사실에 근거한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쓰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어떠한 사실이 있어요. 물을 마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사실에 근거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입장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 혹은 나쁘다 라는 본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느낌이 안 좋아서요, 저는 물이 싫어하기 때문에 아침에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 의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아침에 맹물 한 잔을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의학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논리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마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라는 의견을 어떻게 해요? argue, 논쟁을 해서 persuasive, 상대방을 설득을 하게 만드는 글을 보통 우리는 에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 대회가 요구하는 영어 에세이는 바로 이러한 주제라는 거죠. 아카데믹 에세이라는 거. 꼭 요거를 유념해 두시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주제를 하나 픽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글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우리 대회에 참여하시려면 꼭 지켜야 되는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세요. MS 워드 안 됩니다. 무조건 한글 파일 꼭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글자체에 정말 예쁘고 그다음에 사랑스러운 그런 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글을 쓰실 때는 타임스 뉴 로먼이라고 영어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이게 가장 공식적인 글자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여러분들 막 글자 채운다고 12포인트, 13포인트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이런 것들 지켜지지 않으면 다 탈락돼요. 그리고 반드시 페이지 번호를 먹이셔야 돼요. 페이지 번호 어떻게 삽입하시는지 아마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간격은 200%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글 앞에 크게 헤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글의 제목. 근데 이 글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물을 아침에 마시면 건강에 좋냐 아니면 안 좋냐 이런 얘기를 쓰려면 그 헤딩이 글 제목이 그러한 내용을 함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글 제목만 봐도 우리가 아하 이 글은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 마시는 내용인데 정말 생뚱맞게 글 제목이 black 오징어 게임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한글 문서 파일을 쭉 열면은요. 여기 앞에 설정하는 데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영문을 클릭하시면요. 여러 가지 글자체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Times New Roman 글을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1. 굳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글자 색은 까만색으로 하는 게 좋겠죠.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까만색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글 간격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할 때 더블 스페이스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MS 워드에서 하는 얘기고요. 한글에서는 글자 간격을 200%로 설정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집 용지의 여백 요것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편집 용지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조금 설정을 조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머리말이나 꼬리말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 0으로 세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보날 문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보는 그대로 아마 0.0mm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대로 놔두시고요. 왼쪽, 위, 오른쪽, 아래 모두 다 20mm 즉 2cm겠죠? 이렇게 편집 용지를 설정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글을 쭉 써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글을 쭉 써내려 가면서 여러분들이 또 지켜야 될 게요. 이제 글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개의 문장이 들어가는 거는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한 문단이 5개 혹은 10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글 전체, 여러분들이 쓰신 에세이 전체의 글은 낱말 500개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 글이 500개인지 아니면 1000개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자, 여러분들 여기 편집 클릭을 해 보시면은요. 파일을 클릭을 해 보시면은요. 문서 정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서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문서 통계로 한번 가보세요. 문서 통계로 가서 보시면은요. 여기 요 글자 수 이런 거 다 상관이 없고요. 여기 보면은 낱말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지금 세팅한 글의 낱말의 개수는 569개가 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매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서 글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대신에 글을 쭉 다 쓰고 한 번쯤은 이 대회 기준에 맞는 글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반드시 있죠. 왜냐하면 이런 세부적인 기본적인 사항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사 대상에 올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낱말 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500개가 안 된다, 499개다, 이거 500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썼던 글을 여러 번 읽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할 내용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추가할 어휘들이 보이거나 그러면은 몇 개 좀 더 추가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낱말 수가 많다고 해서 감점은 아닙니다만 500개가 되지 않는 글은 저희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런 기본 요건들을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500자가 넘는 글을 쓰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글이 막 써지는 게 아니죠. 아주 기본적인 형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영어 에세이는 최소 4개 이상의 단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추후에 추가적으로 단락이나 그 다음에 글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최소 4개 단락 안에는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결론, 이러한 구성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자, 보통 우리는 이제 본론의 단락을 2개 내지는 3개로 구성을 합니다. 서론이 2단락이거나 결론이 2단락이 될 수는 없어요. 보통 이제 글이 길어진다라는 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뒷받침하는, 보통 이제 supporting idea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을수록 유리하긴 하겠죠. 하지만 최소 2개 이상의 단락으로 이루어져야지 서론 하나, 본론 2개, 결론 하나에서 총 4개 이상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글을 여러분들이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단락들은 저희가 굳이 이렇게 기준을 드리지 않으면 서론 2문장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서론 자체가 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적절한 서론의 문단 구성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5개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 글을 쓴다라는 것은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문장의 기본 조건은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문장으로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어만 한없이 나열한다라는 거는 이건 문장이 아니고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각 단락에는 최소 5개 이상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조건은요,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을 지키지 않고 제출하시면 다 탈락할 수 있습니다. 문단이 4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탈락하겠죠. 문단이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 2문장씩으로만 이루어진 5단락이에요. 그러면 이 글 역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 스펠링. 애플인데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한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스펠링은 확인이 돼요. 만약에 빨간 줄이나 파란 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내가 기계가 보기에도 내가 뭔가 오류를 범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스펠링 에러가 많은 글은요, 안 봐요, 저희가. 그러니까 스펠링 에러를 절대로 만들어내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펑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펑츄에이션 안에는 마침표, 컴마, 그 다음에 느낌표, 물음표, 그 다음에 세미컬런,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런 아이들이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적절한 적재 적소에 제대로 쓰는지, 의문문을 썼는데 퀘스천 마크가 없어요. 그럼 펑츄에이션 틀린 거겠죠? 그 다음에 느낌표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안 들어가거나, 혹은 마침표, 가장 중요하죠? 이 마침표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나의 문장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마침표 찍는 게 뭐 한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마침표가 끝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쓴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마침표가 하나도 찍혀져 있지 않은 문단이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문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요, 문장이 끝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capitalization. 여러분들 영어 공부 맨 처음 시작할 때 배웠던 거죠. 영어의 문장은 무조건 뭐로 시작한다? 네, 대문자로 시작한다. 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문장의 첫 문장을 대문자를 오류로 인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장의 마침표로 딱 끝났어요. 근데 다음 문장 시작하는데 이렇게 student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마침표가 끝났습니다. 소문자죠? 요거는 뭐 의미상으로는 저희가 다 알아듣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구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도 역시나 다 감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꼭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에세이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BBS에서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이 기간 안에 와플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200명한테 커피 쿠폰 뿐만 아니라 W포인트까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같이 공지를 하겠지만 총 장학금이 400만 원 정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이런 영어 에세이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참여 인원에 따라 저희가 수상하는 인원이 이제 몇 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 꼭 잘 지켜가지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앞에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써가지고 제출하는 거 무조건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 내용에 상관없이 지금 보여드리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 있잖아요. 요것들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저희가 읽어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꼭 한글 프로그램 때 MS로 보낸 학생들 제가 장담하건대 1명 이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타임스 뉴 로먼 이라는 글자체를 꼭 설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글자 크기 11, 15 크게, 그리고 너무 10 작게 쓰지 마세요. 심사하시는 분들 힘들어요. 그리고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글 간격. 쓰기에서 이 글 간격 200% 더블 스페이스는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목, 글 제목. 뭔가 내용을 함축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창의력이 번뜩하는 그런 내용이면은 가장 좋겠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 한글 프로그램 상에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 설정하는 거, 편집 용지 설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안 해보셔가지고 힘들 수 있거든요. 낱말은 500개 이상 반드시 쓰셔야지만 심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출하기 전에 이제 가장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 볼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스펠링 에러는 없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마침표, 펑추에이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리고 어떤 문장이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시작을 하느냐.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요 세 가지는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실수예요. 하지 말아야 될 실수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쓴 글은 최소한 이러한 기본적인 형식은 갖춰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기본 형식을 잘 지키셔가지고 여러분들 기간 내에, 제출 기간 내에 와플에다가 제출해 주시면은요, 다음에 그 후에 바로 심사해서 여러분들 수상자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꼭 많이 참여하셔서 이런 기회가 사실 이 에세이 공모전은 처음이거든요. 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이 장학금 다른 친구가 아닌 여러분들 자신이 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찍 오시면요, 무조건 그 수상 내역에 상관없이, 글에 상관없이 커피 쿠폰 200명한테 선착순으로 학교에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거나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아웃라인 잡으셔가지고 한 번씩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